예, 안녕하세요. 고대건입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2021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할 거고요. 예, 바로 이제 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는 일단 그림과 같이 건널비가 69짜리인 직육면체가 존재를 하고요. 이때 DF의 길이가 5루트 3이다. DF의 길이는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인데 이 대각선의 길이가 5루트 3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이 직육면체의 지금 건널비 대각선 그리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 주어진 이 세 가지를 모두 구하려면 이 직육면체의 세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직육면체의 세 변의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조건. 건널비가 69이다. 직육면체는 AB가 2개, BC가 2개, CA가 2개죠. 그래서 2 곱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얘가 69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2분의 69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가 5루트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5루트 3이다. 양변을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75이다. 이렇게까지 알 수 있겠죠.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세 번째,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다. 그럼 A, B, C가 전부 다 4개씩 있으니까 4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가 얼마일까를 구하는 거고요. 이때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를 알고 제곱들의 합을 아니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얘가 될 테니까 제곱들의 합 75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69니까 69가 되면서 144가 되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가 되겠네요. 그럼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4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8이다. 정답 4번입니다. 예. 다음 이제 2번으로 바로 볼 건데요. 2번은 문제에서 다항식 AB에 대해서 이 대괄호 A, B를 A 세제곱 빼기 AB로 정의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요 값을 바르게 전개한 것은,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는 방법은 지금 요렇게 지금 문제에서 A 자리에 3x 빼기 1, 다음에 B 자리에 x제곱 빼기 1을 바로 대입해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즉 뭐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정리를 하든 인수분해를 통해서 정리를 하든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a 세제곱과 마이너스 ab가 a라는 공통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괄호 a, b를 a로 묶어주게 되면 a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 보면 대괄호 3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테니까요. 얘는 3x 마이너스 1 곱하기 3x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3x 마이너스 1 곱하기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될 테니까 3x 마이너스 1 곱하기 8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여기서 얘를 전개해주면 일단 3x 8x제곱 24x 세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18x제곱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26x제곱, 다음에 9x 더하기 6x 더하기 15x,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정답은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문제에서 요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것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일단 식을 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세제곱, 항이 3개짜리인 식의 세제곱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곱셈 공식을 통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까지는 우리가 배웠는데 사실 세제곱을 우리가 어떤 공식화를 해서 외우진 않죠. 그래서 전개를 해서 뭔가를 정리하기보다는 그냥 이 식 자체에서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지금 전부 다 세제곱들이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세제곱 빼기 세제곱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으로 좀 정리를 해서 공통인수를 좀 찾아주면 자 인수분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두 개는 자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으로 정리를 해주면요. x 플러스 y 플러스 z 마이너스 x 곱하기 다음에 앞에 거 제곱 x 플러스 y 플러스 z 전체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x 더하기 x 제곱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a 빼기 b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다음에 뒤에 거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이 되니까 y 더하기 z 곱하기 y 제곱 마이너스 yz 더하기 z제곱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때 여기서 앞에 있는 요식이 x랑 마이너스 x랑 날아가면 y 플러스 z가 되겠죠. 그럼 이때 y 플러스 z라는 공통인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 전체를 y 플러스 z로 묶어주면 자 앞에 거 곱해져 있는 얘 빼기 얘가 되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해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2yz 더하기 2zx 다음에 더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니까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xz 다음에 더하기 x제곱 요거에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yz 마이너스 z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없어질 것들만 좀 소거를 해주면 y제곱 날아갈 거고요. z제곱 소거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소거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y 플러스 z 곱하기 자 x제곱 3x제곱 다음에 2xy 더하기 3xy 다음에 2yz 3yz 다음에 2zx xz 더하기 3zx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럼 일단 여기서 식 전체를 일단 3으로 빼주면 y 플러스 z 곱하기 자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자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앞에 거 두 개를 x로 묶어주면 x 플러스 y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 두 개를 z로 묶어주면 x 플러스 y 얘가 될 테니까 얘는 그럼 x 플러스 y로 묶어주면 x 플러스 z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3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x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면 자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부터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00까지 자 이 식 중에서 지금 자연수 m과 n에 대해서 이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다항식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나와 있는 200개의 다항식을 볼 건데 일단 200개의 다항식을 봤을 때 지금 전부 다 어떤 형태냐면 앞에는 지금 x제곱 더하기 2x로 지금 똑같고요. 대신 뒤에 있는 숫자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00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k라는 다항식 자 이렇게 다항식이 있다라고 하고 대신에 k 값의 범위를 1에서부터 200까지로 범위를 설정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요 식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면 x 플러스 m 곱하기 x 마이너스 n 자, 요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요 x 플러스 m 곱하기 x 마이너스 n을 전개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식과 똑같아져야겠죠.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에 m-n의 x 마이너스 mn 자 이렇게 될 건데 이때 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k와 요 전개를 한 요 식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m-n은 얼마? 2가 돼야 될 거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mn은 마이너스 k가 돼야 되니까 mn은 k이다. 자 이렇게 m과 n 그리고 k 사이의 관계식을 일단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 이 꼴로 인수분해가 되는 다항식의 개수라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순서상 m,n의 개수랑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m과 n의 개수를 세줄 건데요. 그럼 일단 가장 작은 것부터 좀 출발을 하면 m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3 빼기 1이 있겠죠.
그럼 이때 mn은 3이 되는데 k 범위 안에 만족하고요. 다음에 4, 2. 그럼 얘는 8이 되고요. 다음에 5, 3. 15니까 될 텐데 어디까지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좀 가장 근사값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근사값 한 12 정도로 할까요? 12 곱하기 10 하면 일단 120. 일단 아직은 200과는 조금 거리가 있네요. 그럼 좀 더 가가지고 13 곱하기 11. 얘는 143이 될 거고요. 다음에 14 곱하기 12. 자, 14 곱하기 11을 해볼 건데, 자, 14, 11을 하면 8, 2, 4, 1. 이렇게 되니까 168이 되겠죠. 그러면 168인데 아직 2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괜찮고요. 다음에 15 곱하기 13. 자, 얘를 해볼 건데요. 15 곱하기 13 같은 경우는 15. 그럼 45에 5, 1, 195. 자,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16 곱하기 14를 해주게 되면 얘는 무조건 200보다는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보다 커지는데 K는 200 이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안 돼. 마지막 건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N의 값이 1부터 13이니까 13개가 되겠죠. 그럼 이때 M과 N이 13개가 나오니까 만들어진 결과적으로 이 다항식도 13개가 나온다. 그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5번 문제 볼 건데요. 자, 문제에서 자, 3부터 6까지 이 3과 6 사이에 자, 2차 함수의 최소값이 3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은 이 제한된 지금 범위 내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대칭축이 지금 x는 a가 되죠. 그럼 대칭축이 x는 a가 되기 때문에 이 a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최소가 될 수 있는 게 3일 때 최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꼭지점인 a에서 최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6에서 최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세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을 먼저 볼 거냐면요. 자,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자, y는 fx가 있고요. 이때 요 fx 2차 함수의 대칭축이 x는 a인데요. 첫 번째로 볼 건 3과 6이 전부 다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을 때입니다. 그럼 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다는 건 a 값의 범위는 결과적으로 6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a가 6보다 큰 범위를 먼저 좀 할 건데요. 그럼 이때 최소값은 x 값이 6일 때겠죠. 그럼 최소값은 x 값이 6일 때 x에다가 6을 대입하면 36-12a 더하기 4가 되는데 이 최소값이 3이다. 그러면 40-12a는 3이다. 12a는 37이니까 a는 12분의 37이 되면서 이 값은 3점 얼마죠. 근데 전제 조건이 a가 6보다 클 때라 그랬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그럼 이 상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 일단 대칭축이 지금 x가 a일 때인데 3부터 6까지 이렇게 3과 6 사이에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럼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을 땐 최소값이 꼭지점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자 fa가 될 건데요. 그리고 a 값의 범위는 아마 3과 6 사이가 될 텐데 첫 번째 거에서 등호를 안 붙였으니까 여기 두 번째 거에서 등호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a가 3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에서 최소값은 fa가 되고 fa는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4가 되고 얘가 3입니다. 그러면 a제곱은 1이 되겠죠.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두 개가 나올 텐데요. 문제는 1도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고 마이너스 1도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안 됩니다. 그러면 최소값이 3을 만족하는 상황은 결론적으로 세 번째 거에서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세 번째 거는 어떤 상황이냐? 자, 이 참수가 이렇게 있고 이 참수의 대칭축 a가 있는데 3과 6이 모두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 최소값은 f3이 되겠죠. 그럼 최소값은 f3이 되니까 3을 대입하면 9-6a 더하기 4가 되죠. 그럼 얘는 13-6a가 3이다. 최소값이 3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6a는 10이니까 a는 6분의 10, 3분의 5이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분의 5 같은 경우는 3 이하이다.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그럼 3분의 5가
맞겠죠. 그럼 이때 문제에서 최대값은 f의 6이 됩니다. 그럼 이때 f의 6은 6을 대입하면 36-12a 더하기 4. 자, 이 값이 될 거고요. 그럼 얘는 40-12a가 되는데 a가 3분의 5였죠. 그럼 40-12 곱하기 3분의 5. 얘가 되면서 40- 약분하면 4니까 20. 그래서 최대값은 정답 20이다.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이 주어졌는데 이때 대칭축에 미정계수가 있기 때문에 미정계수의 범위에 따라서 최소값을 갖는 지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범위를 만족하는 A값 찾고 최대값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볼 건데요. 자, 6번 문제는 자, I 플러스 I제곱, I제곱 플러스 I세제곱. 자, I의 거듭제곱이죠. 이 I의 거듭제곱이 A 플러스 BI를 만족하는 실수 AB에 대해서 2 곱하기 A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자, I의 거듭제곱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여기서 I제곱, I제곱, I세제곱, I세제곱. 자, I제곱부터 해서 I의 19제곱까지 전부 다 두 개씩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식을 정리해서 좀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정리를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I의 거듭제곱은 일단은 I 4제곱은 1이기 때문에 4주기를 반복한다. 그래서 규칙적인 I의 거듭제곱의 합은 그 주기가 4니까 4개씩 묶었을 때 그 한 묶음의 합이 일정하다. 그리고 지금 I 더하기 I 제곱부터 I 19제곱 더하기 I 20제곱까지 총 19개가 있기 때문에 그럼 19개를 4개씩 묶었을 때 일단 한 묶음의 합은 얼마이며 남는 것은 몇 개인가? 좀 요거를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해줄게. 자, 한 묶음의 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 묶음의 합은 이 두 개짜리가 지금 총 4개가 더해진 게 한 묶음의 합이 될 거고요. 이 한 묶음의 합은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4제곱 더하기 I 4제곱 더하기 I 5제곱. 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요. I 더하기 I 5제곱 2I I 제곱 I 제곱 마이너스 2 I 세제곱 I 세제곱 마이너스 2I I 4제곱 I 4제곱 더하기 2가 되면서 0이 되겠죠. 자, 그럼 0이 되고 지금 총 19개의 지금 묶음의 합을 4개씩 묶어가지고 다시 커다란 한 묶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 총 4묶음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16이니까 남는 게 3이 되겠죠. 그러면 한 묶음의 합이 0인데 이 0이 4묶음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뒤에 3개가 남을 겁니다. 근데 이 뒤에 3개는 결과적으로 이 뒤에 3개를 할 건데요. 뒤에 3개는 I의 17제곱 더하기 I의 18제곱 더하기 I의 18제곱 더하기 I의 19제곱 더하기 I의 19제곱 더하기 I의 20제곱. 자, 요렇게 3개가 남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되고요. I 17제곱은 I, 다음에 I 18제곱은 마이너스 1,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다음에 마이너스 I 더하기 1.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I 마이너스 I. 이거 정리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 값이 A 플러스 BI. A 플러스 BI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2 곱하기 A 플러스 B의 제곱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4 정답은 8이다. 그래서 6번은 정답 2번.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의 거듭제곱이니까 I는 4제곱이 1이다. 그럼 4를 주기로 반복하니까 그러면 4개를 묶었을 때 그 묶음의 합은 일정하다. 이 규칙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0짜리인 지금 정사각형. 자,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ABCD가 있고요. 내부의 한 점을 잡아서 문제에서 P를 지나면서 평행한 두 직선이 정사각형 만나는 점을 EFGH. 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문제에서 직사각형 PFCG. 자, 요 직사각형이죠. 요 직사각형의 둘레가 24이고 다음에 넓이가 30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AE와 AH 얘네 둘을
지금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자, 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줄 거냐면요.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게 지금 이 지금 직사각형. 요 지금 직사각형의 둘레랑 넓이가 주어져 있는데 둘레랑 넓이를 구하려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가로 길이를 A라고 잡고 세로 길이를 B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식이 두 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첫 번째로는 둘레의 길이입니다. 둘레의 길이는 2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되고 얘가 24. 얘가 될 테니까 그럼 일단 A 플러스 B는 12다가 될 거고요. 다음에 넓이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B가 되겠죠. A 곱하기 B가 30이다. 그래서 일단은 A 플러스 B가 12이다. AB가 30이다. 자,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때 문제에서 이 AE랑 AH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는데 AE의 길이는 10-B랑 똑같고요. AH의 길이는 10-A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10 빼기 A랑 10 빼기 B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고 2차 항의 계수가 1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은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10-a와 10-b.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m과 n 값 2차 방정식의 근과 격의 관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mn을 구해서 방정식을 완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두근의 합이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m인데 둘이 더하면 20-에 a 플러스 b가 되고요. a 플러스 b가 10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m은 8이 되겠죠. 그래서 m의 값은 마이너스 8이다라는 거 나왔고요. 다음에 두근의 곱 같은 경우는 n은 10-a 곱하기 10-b 얘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100-10 곱하기 a 플러스 b에 더하기 ab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a 더하기 b에다가 11을 대입하면 100-120 더하기 ab 30이 되기 때문에 10이 되겠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8, n은 10이다. 그래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0은 0이다.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세워지고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7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x축에 접한다 판별식 d는 0이죠. 근데 k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 d는 0이라는 등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예, 이렇게 접근해서 A값과 B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X 앞에 계수에 마이너스 4, 즉 2 곱하기 마이너스 2, 짝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X 계수의 반절의 제곱, 4 곱하기 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C, 4K 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B, 얘는 0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얘를 전개하면 4K제곱 더하기 8AK 더하기 4A제곱 마이너스 4K제곱 더하기 8K 마이너스 B는 0이다. 이렇게 되고요. 소거해줄 거 소거해주면 4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자, 소거가 되니까 자, K로 묶어주게 되면 8A 플러스 8의 K 다음에 더하기 4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K랑 곱해져 있는 8a 플러스 8이 0이다. 다음에 4a제곱 마이너스 b가 0이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b의 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 정답 마이너스 4. 예,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 x 값에 관계없이 자, 문제에서 요 식이 자, 요렇게 지금 자, 변하는데 얘가 항상 성립할 때 A, B, C, D에 대해서 자, 요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자, X에 대한 3차식이 X 빼기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된다. 자, 요거는 이제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이제 진법을 바꾼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진법을 바꾼다를 좀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요런 식으로 X-1의 거듭제곱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된다. 즉
1로 연조립제법을 한다. 그래서 얘는 3차식이기 때문에 1로 조립제법을 4번 했을 때 묵과 나머지들이 A, B, C, D가 되겠죠. 그래서 자, 4 마이너스 5, 3 마이너스 1. 4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3x 마이너스 1. 자, 얘를 자, 1로 조립제법을 3번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1 남고요. 또 한 번 더 1로 해주면 4, 4, 3, 3, 5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한 번 더 1로 해주면 4, 4, 7.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때 4가 A, 7이 B, 5가 C, 다음에 1이 D. 자, 이렇게 A, B, C, D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는 4, B는 7, C는 5, D는 1.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죠. 3A, 12, 마이너스 B, 7. 다음에 더하기 2C, 10, 마이너스 D,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22, 마이너스 8이 될 테니까 정답 14.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는 3번이고요. 자,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자, 문제에서 얘를 만족하는 자, 3차식 fx가 x-1로 나누어 떨어지고 x-1로 나누어 떨어지고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0이다. 이때 fx를 x 빼기 3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주어진 조건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두 번째 거는 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 f의 1은 0이다입니다. 다음에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60이다. f의 마이너스 2가 60이다. 이때 f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 f의 3이 얼마일 것인가? 자,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이용해서 fx를 구한 다음에 x에다가 3 대입한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fx라는 식을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f 빼기 1은 f2는 f4를 만족한다 그랬죠? 이 값이 근데 얼마로 같은지 모르니까 k로 같다라고 하면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는 0, 다음에 f의 2 마이너스 k는 0, 다음에 f의 4 마이너스 k는 0. 자,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인수 정리에 의해서 fx-k라는 식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0, 4 대입하면 0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세 개를 인수로 가질 거고 3차식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앞에 상수가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이용해서 A값, K값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x는 a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에 더하기 k가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하면 f의 1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k 얘가 될 거고 정리하면 6a 더하기 k가 되는데 일단 6a 더하기 k는 0이 될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 조건 f의 마이너스입니다. f의 마이너스 2는 a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k 얘가 되면서 마이너스 24a 더하기 k 얘가 되는데 이 값은 60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6a 더하기 k는 0 마이너스 24a 더하기 k는 60이다. 둘이 연립해서 a값 k값을 구해주면 되고 빼면 되겠죠. 그럼 빼주게 되면 30a는 마이너스 60이다. a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럼 k는 12이다. 자, 이렇게 a값과 k값이 나오기 때문에 fx라는 식은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여기에 더하기 12이다. 이렇게 fx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의 3은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2 이렇게 되면서 8 더하기 12 정답 20. 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는 정답 2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을 만족하는 두근이 알파 베타이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참수 fx가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인데 f의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알파, 다음에 f의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 자, 이렇게 이 조건들을 만족할 때 문제에서 p 더하기 q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거를 통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 다음에 알파 베타는
1이다. 자, 이렇게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합과 곱을 구할 수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을 쓸 건데요. 자, 두 번째 f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는 0이다. 다음에 f의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는 0이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2알파랑 마이너스 2베타를 이항시켜서 0으로 만들면 식이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지금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뭔가 fx를 좀 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인수정리를 이 상태에서 쓸 거면 f의 x제곱 더하기 2x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이다로 써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f의 x제곱은 2차식이 아니라 4차식이죠. 그럼 4차기 때문에 인수를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 말고 두 개를 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f의 x제곱으로 하기보다는 요 괄호 안에 있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뭔가 알파랑 베타에 대한 1차식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2차식에 대한 인수정리로 해주면 바로 fx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방정식의 근의 정의를 좀 추가적으로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좀 더 이용할 건데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다.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고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0, 얘가 될 테니까요.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고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이거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한 번 더 변형해서 f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2알파는 0이다. 다음에 f의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에 더하기 2베타는 0이다. 자,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됐으니까,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인수 정리를 써주게 되면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더하기 2x라는 식이 있을 때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0 되고 x에다가 베타를 대입하면 0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가질 것 같고요. 이때 fx의 x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도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p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더하기 q꼴이 될 거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이다라는 건 변함이 없죠. 그래서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가 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이 식 자체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p 더하기 q입니다. 그럼 p 더하기 q를 구하려면 fx의 x의 개수와 상수를 구해야 되고, 그럼 이 식을 통해서 fx를 또 마저 구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t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f의 t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에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 더하기 t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될 테니까 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fx라는 식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 얘가 될 테니까 p는 3이고 q는 3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p 더하기 q는 정답 1번. 자, 6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자, 2차 함수랑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문제 자연수 k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다. 이때 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요거를 통해서 2차 함수랑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려면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x제곱 마이너스 2nx 더하기 n제곱 더하기 7은 6x 마이너스 k가 될 거고요. 여기서 6x 빼기 k를 넘겨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n 플러스 3의 x
더하기 n제곱 더하기 7 더하기 k는 0이다.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이때 교점이 두 개이다. 연립 방정식의 근이 두 개이다. 자, 짝수 판별식을 쓰면 n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 n제곱 더하기 7 더하기 k. 자, 얘가 0보다 죄송합니다. 0보다 크다. 예, 이렇게 식이 세워질 것 같고요. 전개를 해서 정리하면 n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9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7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 그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n제곱 소거해주고요. 정리해주면 6n 마이너스 7 얘가 k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k라는 애는 자 6n 빼기 7보다는 작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자연수 k의 개수라 그랬으니까 그럼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수 k는 1, 2, 3, 4 해서 어디까지 될 거냐면 6n 빼기 6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6n 빼기 6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이때 fn이라는 건 6n-6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fn이라는 애가 자 6n-6으로 정리가 될 테니까 f의 1 더하기 f의 2 더하기 f의 3입니다. 그럼 얘는 0 더하기 6 더하기 12 이렇게 되면서 자 18. 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보기에 답이 없네요. 그러면 일단 계산 과정에서 좀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좀 계산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틀렸죠? 여기서 자 6n 플러스 9 빼기 7이니까 6n 플러스 2죠? 6n 플러스 2가 k보다 작다니까 얘가 6n 플러스 2가 됐고요. 얘가 6n 플러스 1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fn은 6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하면요. 7 더하기 13 더하기 19.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9. 예, 그래서 12번은 정답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계산에서 좀 실수하긴 했는데, 예, 일단 12번은 정답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은, 자, 문제에서, 자, fx라는 이차함수랑 gx라는 직선이 있는데, 문제에서 일단 P점에서 만나고요. 문제에서 P점의 x좌표는 1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이차함수라는 직선이 P점에서 만나고 P의 x좌표는 1이다. 자, 이때 문제에서 자, 얘를 만족하는 모든 실근의 합이 얼마일까? 자,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거 보면요. 문제에서 fx랑 gx가 P점에서 만났는데 P점 x좌표가 1이다. 그러면 fx라는 함수가 이차함수가 있고 gx라는 함수는 직선이죠. 근데 기울기가 사실 양수인지 음수일진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양수라고 잡고서 풉시다. 그러면 y는 gx라는 자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일단 이 두 개의 함수가 자 P점에서 만나고 이 P점의 x좌표가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될 것 같냐면요. fx랑 gx의 교점 x좌표가 1이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근 중에서 하나가 1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다른 하나를 모르죠. 그럼 이 다른 하나 모르는 걸 알파라고 잡는다면 이때 1과 알파는 뭐가 되냐면 연립방정식의 부근이 됩니다. 그래서 자 fx는 gx이다를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근을 1과 알파라고 잡겠습니다. 이때 fx, gx 식을 알다 보니까 2x 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3은 자 mx-11이 될 거고요. 11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mx랑 빼기 11을 넘겨주면 2x 제곱 더하기 k-m의 x 더하기 14는 0이다. 얘가 되고요. 요 방정식의 두근이 1과 알파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x제곱의 개수가 2고 상수항이 14이다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 두 근의 곱 1과 알파를 곱한 알파는 2분의 14, 즉 알파가 7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지금 교점 x좌표 중 다른 거 하나를 7이라고 잡고요. 즉 fx랑 gx랑 같다를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1과 7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f의 4x-1은 자, g의 4x-1과 같다. 문제에서 얘를 만족하는 실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지금 보면은
f의 x랑 g의 x가 같을 때 방정식의 근 x는 1과 7인 거죠. 근데 얘는 f의 4x 빼기 1과 g의 4x 빼기 1이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4x 빼기 1이 1과 7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4x는 2와 8이 될 테니까 x는 2분의 1과 2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2분의 5. 정답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13번은 정답 5번이고요.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일단 최고 차항계수 1자리인 다항식 fx, 즉 fx라는 애가 xn제곱 더하기 어쩌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요 식을 만족할 때 이때 옳은 것을 구하라. 자, 구하라 그랬는데요. 일단 기억니은 디귿 보기 전에 일단 14번에 나와 있는 이 지금 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즉 이 식이 항등식이죠.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일단 fx라는 식을 좀 한번 최대한 구해보려고 할 건데요. 일단 문제에서 fx라는 식이 다항식이라고는 주어져 있는데 대신에 몇 차식인지는 안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fx가 몇 차식인지를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fx가 몇 차식인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몇 차인지 모르니까 fx를 n차 다항식이라고 잡고요. 이때 이 식이 항등식이라 그랬으니까 좌변과 우변의 차수가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일단 차수를 비교해서 n의 값을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다항식 결정 같은 경우는 일단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fx라는 식의 차수를 알 때랑 모를 때로 사실 두 가지로 나눠야 되고, 알면은 아는 걸로 쓰면 되고, 이제 차수를 모를 때는 사실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긴 합니다. 첫 번째가 좌변 우변의 차수를 비교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하는 것, 두 가지가 있긴 한데 이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하는 건 보통 1학년 과정보단 2학년 과정에서 좀 많이 나와요. 그 도함수를 가지고. 그래서 1학년 과정에서는 보통 차수 정도 비교하면 거의 어지간하면 다 n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x를 n차라고 잡고서 좌변 우변 차수를 비교할 건데요. 첫 번째로 좌변 같은 경우는 n제곱의 세제곱, n차를 세제곱한 거니까 좀 좌변 같은 경우는 3n차가 되겠죠. 그리고 우변 같은 경우는 요거 조금 사실 조심해야 되는데요. fx라는 식이 n차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x제곱을 곱하면 n 플러스 2차가 되겠죠. xn제곱에다가 x제곱을 곱하면 xn 플러스 2제곱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n 플러스 2차가 되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사실 2차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그러면 fx가 이제 상수일 때 fx가 상수일 땐 2차가 되고, 다음에 fx가 만약에 1차 이상이라고 한다면 n 플러스 2차가 된다.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변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2차 얘가 되거나 아니면 2차가 된다. 그래서 2차가 될 때는 fx가 상수일 때, 그래서 n 플러스 2차가 될 때는 fx가 1차 이상일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좀 나눠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때 만약에 fx가 상수라고 했을 때 3n차와 2차랑 같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좌변은 3n차이다. 우변은 n 플러스 2차이다. 이렇게 해서 n의 값, 즉 3n은 n 플러스 2다. 2n은 2다. 즉 n은 1이다. 그래서 fx는 일단 1차식이다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fx를 x 플러스 a라고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fx를 x 플러스 a라고 잡고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요. x 플러스 a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은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a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12x 얘가 될 거고요. 전개를 해주면 x세제곱 더하기 3a x제곱 더하기 3a제곱 x 더하기 a세제곱 마이너스 8 얘가 되고, 우변 같은 경우는 이제 x세제곱 더하기 a 플러스 4의 x제곱 다음에 더하기 12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좌변하고 우변을 비교했을 때 a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 돼야겠네요. a세제곱 빼기 8은 0이 돼야 되고 3a제곱은 12가 돼야 되고, 다음에 3a는 a 플러스 4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셋을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은 2. 자, 그래서 a는 2가 되므로 fx라는 식은 x 플러스 2다.
자, 이렇게 fx를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조금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기억, f1은 2다. f1은 2가 아니라 3이죠. 다음에 니은, fx를 x로 나눈 나머지 f0이죠. f0은 2, 맞죠? 0 집어넣으면 2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다음에 디귿은 좀 따로 쓰겠습니다. 자, 디귿은 자, fx의 전체 세제곱을 자, x제곱 빼기 1로 나눴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자, 몫은 저도 모르겠고요. 나머지를 rx라고 하는데 2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ax라고 하면 좀 중복되겠네요. mx 플러스 n이라고 잡고서 이제 m과 n을 구한 다음에 r의 0이 14이다. 즉 n의 값이 14이다를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x에다가 1부터 대입해보면요. x에 1 대입하면 f1의 세제곱은 m 더하기 n인데요. f1이 fx가 x 플러스 2였으니까 그럼 얘는 f1은 3의 세제곱 27 이해가 되고요.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의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m 플러스 n 이해가 되는데 자, f의 마이너스 1은 1의 세제곱 1이 되겠죠.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2n은 28이다. n은 14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n은 14이다. 디귿도 맞다가 될 것 같아서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자, 복소수 z가 a 플러스 bi인데 자, 문제에서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옳은 것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전에 일단 요거 첫 번째 조건부터 좀 정리를 해줄 거거든요. 자, z제곱 빼기 z. 자, z제곱 빼기 z가 실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만족할 거냐면 z제곱 마이너스 z와 z제곱 마이너스 z의 전체의 바가 같다. 자, z가 실수이다. z와 z바가 같다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z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니까 z제곱 빼기 z와 전체의 켤레복소수와 같다. 그리고 켤레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z제곱 마이너스 z는 z바의 제곱 마이너스 z바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에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전부 다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 z제곱 마이너스 z바의 제곱 마이너스의 z 마이너스 z바 얘는 0이 되겠죠. 이때 그럼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z 마이너스 z바 z 더하기 z바가 될 거고요. 이때 여기서 z 빼기 z바로 묶어주면 되죠. 그럼 묶어주면 z 마이너스 z바 곱하기 z 더하기 z바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때 둘이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문제에서 A랑 B가 0이 아닌 실수라 그랬으니까 Z는 실수가 아니죠. Z는 실수가 아니니까 Z와 Z바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B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Z 빼기 Z바가 0이 아니게 되므로 Z 더하기 Z바는 1이다. 자, 이렇게까지 일단 관계식이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고요. 이때 여기서 Z라는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잡았으니까 Z 더하기 Z바는 2A는 1이다. 그럼 2A는 1이니까 A는 2분의 1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Z라는 애는 2분의 1 더하기 BI이다. 여기까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문제에서 옳은 것만 찾으라 그랬으니까 찾아볼 건데요. 첫 번째 기억. z제곱 마이너스 z의 전체반은 실수이다? 맞죠. 왜냐면 z제곱 빼기 z가 실수니까 둘이 실수로 같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틀렸죠. 왜냐면 z 더하기 z바가 2분의 1이 아니라 1을 만족해야 되죠. 다음에 디귿. 자, z 곱하기 z바인데요. z가 a 플러스 bi라고 한다면 z바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요. 이때 A 값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1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요. 이때 문제에서 B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 4분의 1 더하기 B제곱은 4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근데 디귿은 4분의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디귿. 자, 틀리게 되면서 15번은 정답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자, fx라는 함수가 일단 2차 함수인데요. 2차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f의 x 플러스 2에서 fx를 뺀 게 자, 16x 플러스 6이다.
그리고 F형은 5이다. 자, 얘를 만족할 때 마이너스 2와 1 사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이때 자 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볼 건 F형이 5이다거든요. 그럼 F형이 5이니까 일단 fx라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상수항이 5이다 라고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fx라는 식 자체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5이다. 자,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fx라는 식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5라고 잡았을 때 이제 요 조건. 자, f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fx가 16x 더하기 6이다. 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자, f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fx입니다. 얘는 a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x 플러스 2의 더하기 5에서 ax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5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5를 빼면 되고요. 그럼 이걸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 ax 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4a 더하기 bx 더하기 2b 더하기 5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이제 여기서 ax제곱 bx bx 5 날아가죠. 그럼 날아가니까 일단 정리를 해주면 4ax 더하기 4a 더하기 2b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요 4a 얘가 16이 돼야 되고 4a 플러스 2b가 6이 돼야겠네요. 그러면 a는 4가 되겠죠. 그럼 a가 4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fx라는 함수는 4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이다. 자, 이렇게 fx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때 문제에서 자 마이너스 2랑 1 사이 범위 내에서 fx의 최대 최소를 라지 m 소모임 m이라고 한다. 그럼 일단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범위 안에서 언제 최대이고 언제 최소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요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자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5니까 8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자 이렇게 있고 대칭축이 8분의 5입니다. 자 대칭축이 8분의 5인 상태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요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요. 최소값은 일단 꼭지점일 때가 최소가 되고요. 최대는 이 대칭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최대값 라지 m은 f의 2가 f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f의 마이너스 2가 되고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6 더하기 10 더하기 5 얘가 될 테니까요. 21 더하기 10 31 최대값이 될 거고 최소값은 f의 8분의 5가 되겠죠. 그럼 f의 8분의 5가 되니까 4 곱하기 64분의 25 마이너스 5 곱하기 8분의 5 더하기 5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걸 이제 정리를 해주면 16분의 25 마이너스 8분의 25 더하기 5 얘가 될 테니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25 더하기 5가 되겠죠. 그러면 16분의 자 5 같은 경우는 16분의 80이죠. 80에서 25를 빼니까 55이다. 자 이렇게 최소값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라지 m 더하기 16 스몰 m 구하라 그랬고요. 라지 m은 31 더하기 16분의 55에다가 16을 곱하면 55가 될 테니까 정답은 86.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객관식은 전부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에 서술형 1, 2, 3번 자 3문제 남았는데요. 자 논술형 1번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 일단 두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2차 방정식이 두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을 p 그리고 그때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최소값을 q라고 했을 때 pq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요거 2차 방정식이 양의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ax 플러스 b를 넘기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의 a 플러스 8의 x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는 0이고 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니까요. 이때 두 개의 양의 실근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이다. 두근의 합이 양수이다. 두근의 곱이 양수이다.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문제에서 양의 실근이라 그랬고 자 두 개의 실근이라 그랬지 다르다는 말은 없죠. 그래서 중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관계식을 만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a 플러스 8인데 0보다 크고요. 다음에 알파 베타 같은 경우는 두근의 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크고요. 다음에 판별식은 a 플러스 8의 제곱 마이너스 자 4ac 그럼 더하기 4 곱하기 b 더하기 4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부등식을 만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a의 최소값 그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자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알파 더하기 베타부터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거 a 더하기 8이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니까 그럼 두 번째로는 b는 일단 4보다 작다가 b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이때 여기서 a의 최소값에 대해서 볼 건데요. a가 지금 마이너스 8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럼 a가 될 수 있는 일단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 될 텐데요. 문제는 함부로 마이너스 7이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왜냐면 a가 만약에 마이너스 7인데 이 두 번째 거 b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리고 세 번째 거 a 플러스 8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b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문제에서 이 a가 마이너스 7이라고 하더라도 이 둘을 만족하는 b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에다가 일단 마이너스 7을 대입해가지고 a가 마이너스 7일 때 두 개의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b값이 과연 있을 것인가? 요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있으면 a가 마이너스 7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얘가 만약에 b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인데 두 번째 거 부등식이 만약에 b가 1보다 크다가 나와요.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b값이 없으니까 이때는 a가 마이너스 7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a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고는 했고 어쨌든 최소값을 일단 p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최소값이 마이너스 7이 될 수 있을까? 일단 요거부터 확인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7일 때 그럼 a가 마이너스 7일 때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정리를 할 건데 두 번째 거는 뭐 b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대로일 거고요. 세 번째 게 이제 a가 마이너스 7이라고 한다면 1 더하기 4 곱하기 b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4 곱하기 b 플러스 4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b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분의 1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b값이 존재하네요. 어떻게? b가 마이너스 4분의 17 이상 마이너스 4 미만 이 범위를 만족할 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7이 되고 b가 요 범위를 만족한다면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p는 마이너스 7이 될 거고요. p는 마이너스 7이 될 거고요. 그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최소값이라 그랬죠.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얘가 될 테니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a가 지금 마이너스 7이라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7 대입하면 1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요거 정리하면 2b 더하기 9가 되겠죠. 이때 요 2b 더하기 9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최소값인데 이때 b 값이 작을수록 최소가 되죠. 근데 b가 제일 작을 땐 마이너스 4분의 17이겠죠. 그럼 여기서 한마디로 q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7 다음에 더하기 9 얘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2분의 17 더하기 9가 되면서 2분의 1 그래서 q 값은 2분의 1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는 마이너스 7 다음에 q는 2분의 1 이때 문제에서 pq의 값 pq는 정답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pq를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논술형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논술형 2번 문제 자 최고차항의 해소가 일자리인 두 다항식 fx, gx가 있는 px, qx가 있는데요. 이때 문제에서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p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제곱 더하기 9이다. 다음에 px를 qx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x 빼기 2다.
이때 문제에서 px랑 qx를 모두 구하여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첫 번째 식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거 검산식을 먼저 써주면요.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다항식을 px로 나눴을 때, 자, 몫이 있을 거죠. 근데 보통 몫을 qx라고 많이 쓰는데 얘는 qx를 썼으니까 q1x라고 할게요. 그럼 몫을 q1x에 더하기 나머지 x제곱 더하기 9이다. 자,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x제곱 더하기 9를 좀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자 px 곱하기 q1x이다. qx는 아니고 q1x이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 px 곱하기 q1x가 요 4차식이니까요. 요 4차식을 자 인수분해를 좀 해줄 수 있으면 인수분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 그럼 일단 대입해서 0이 되는 x 값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x가 2일 때는 16 더하기 16 빼기 4 빼기 4 얘가 되는데 그러면 얘는 일단 0이 아니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16 더하기 4 빼기 4가 되면서 0이 되죠. 그러면 자 1,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얘를 마이너스 2로 조립집합을 해주면 1, 마이너스 2, 0, 0, 0, 0, 마이너스 2, 4, 빵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이 x 플러스 2 곱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얘는 0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0이 아니고 자 px 곱하기 q1x이다. 자 이렇게 될 건데요.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자 아까 전에 첫 번째 거에서 p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차식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px는 3차 이상이 될 거거든요. 3차 이상. 3차 이상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차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px라는 식이 될 수 있는 건 결과적으로 x세제곱 마이너스 2. 얘가 바로 px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x라는 애는 x세제곱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px를 qx로 나눈 자 px라는 애를 qx로 나눈 몫을 q2x라고 하고요. 나머지가 3x 빼기 2래요. 이때 근데 px가 x세제곱 마이너스 2였고요. x세제곱 마이너스 2는 qx 곱하기 q2x 더하기 자 3x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3x 빼기 1을 넘겨주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는 qx 곱하기 q2x 얘가 될 거고 근데 x세제곱 빼기 3x는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은 자 qx 곱하기 q2x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는 안 되고요. 인수분해는 안 되는데 문제에서 qx로 나눈 나머지가 1차예요. 그럼 qx는 무조건 2차 이상이죠. 그럼 2차 이상이니까 얘네 둘이 곱한 게 qx 곱하기 q2x이고 그럼 qx가 될 수 있는 게 x제곱 마이너스 3 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x는 될 수 있는 게 x제곱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래서 px랑 qx 이렇게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검산식을 세워가지고 일단 인수분해를 통해서 px, qx를 구하는데 이제 나머지의 차수를 가지고 이제 인수분해된 식 중에서 px가 어떤 식일까? 자, 이걸 이제 판단해서 px, qx를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논술형 3번 문제인데요. 자, 논술형 3번 문제는 자, 이차함수 y는 64-x제곱이 kx랑 만나는 두 점을 a점과 b점이라고 하고 이때 5a 대 5b가 4대 1이 되는 양수 k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럼 일단 그림부터 좀 그려볼 건데요. 자 y는 64 빼기 x제곱 자 꼭지점의 좌표가 0,64이면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될 거고요. 이때 y는 kx 0,0을 지나면서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인 자 이렇게 직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A점과 B점을 교점을 AB라고 하는데 5A 대 5B가 4대 1이다. 자, 그럼 얘는 엄밀하게 보면 자, 얘는 두 가지로 좀 나눠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두 가지로. 왜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죄송합니다. 요거부터 할게요. 여기가 B점이고 여기가 A점.
이어가지고 5A 대 5B가 4대 1이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어서 5A 대 5B가 4대 1이다. 두 가지 케이스로 좀 나눠야 되는데요. 일단 사실 그림으로 봤을 때 사실 두 번째 게 좀 명확하죠. 이 0,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쪽 왼쪽에 있는 게 더 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론 엄밀하게 따지자면 사실 두 가지도 다 생각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일단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일단 왼쪽에 있는 요 점이 더 5점으로 더 멀리 떨어지겠구나 라는 걸 사실 좀 빠르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래도 A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한다면 케이스를 나눠서 해보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럼 A라는 점이 만약에 오른쪽에 있을 때 왜 안 되는지를 먼저 좀 볼 거거든요. 첫 번째 케이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 꼭지점의 좌표가 0,64이고 여기에 지금 y는 k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두 점. 자, 이렇게 만나고 내가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5A 대 5B가 4대 1이다. 그림부터 사실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수식으로 한번 볼게요. 5A를 4알파라고 하고 그럼 5B를 알파라고 한다면 그럼 5A랑 5B가 4대 1이라고 한다면 이때 여기서 그림을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요. A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B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럼 A점과 B점에서 각각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일단 무조건 닮음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닮음이 될 거고 길이의 B가 4대 1이겠죠. 그러면 4대 1일 테니까 그럼 이때 이 첫 번째로 여기 교점에 이 지금 A점의 X좌표를 4K라고 한다면 이 B점 X좌표는 마이너스 K가 될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와 직선이 있을 때 이때 교점 X좌표 두 개가 4K랑 마이너스 K이다. 즉 64 마이너스 X제곱은 KX이다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두근을 4K랑 마이너스 K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될 거거든요.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볼게요. 죄송합니다. K라는 미지수가 좀 중복이 되니까 그럼 K 말고 4M이라고 할게요. 얘를 길이를 4M이라고 한다면 얘 길이는 M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M, 0이 되겠죠. 그래서 두근을 4M과 마이너스 M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64는 0이 될 거고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곱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합 같은 경우는 둘이 더한 거 3M은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럼 요거 K는 마이너스 3M이 될 건데 요거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내가 길이를 4M으로 잡았으니까 M은 양수죠. M은 양수니까 마이너스 3M이면 그럼 K가 음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양수 K라 그랬죠. 그러니까 곱은 솔직히 해볼 필요도 없이 그냥 첫 번째 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그림으로만 봐도 사실은 길이비가 4대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긴 한데 조금 수식적으로 조금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 M의 값을 제가 양수로 잡았을 때 이렇게. 근데 M의 값은 양수이고 K가 음수가 나오는데 양수 K이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안 되고요. 두 번째 상황만 될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게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은 일단 이렇게 위로 볼록이고 0,64이고 y는 kx가 있는데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일 때예요. 그래서 5a 대 5b가 4대 1일 때예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두 직각삼각형 닮음이다. 길이비 4대 1이다. 그럼 여기를 m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4m이 되겠죠. 그래서 교점의 x좌표 두 개가 m과 마이너스 4m이다. 64 마이너스 x제곱은 kx이다의 두 근이 m과 마이너스 4m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64는 0에 두 근이 m과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m 제곱은 마이너스 64.
m제곱은 16이다. m은 4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근의 합 같은 경우는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m. 얘가 마이너스 k이다. 이렇게 되니까 k는 3m이 되면서 정답은 12이다. 이렇게 k 값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1년도 이제 반송고 1학년 1학기 거 이제 중간고사 기출문제 이렇게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